안녕하세요, 썬남지입니다. 오늘은 초보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열대어 먹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게 많이 하는 질문들 중 먹이에 대한 질문을 보자면 구피에게 어떠한 먹이를 줘야 할까요? 동네 마트에서 파는 먹이를 구매해도 되는 걸까요? 수족관에서 추천해줘서 구입했는데 믿어도 되는 걸까요? 등등의 질문이 주를 이룹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대어 먹이를 선택하는 기준과 또 어떠한 먹이가 좋은지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열대어, 특히 구피는 먹이를 아무거나 잘 먹는 게 사실입니다. 딱히 추천하지 않아도 어지간하면 잘 먹습니다만 이렇게 아무거나 잘 먹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경쟁, 즉 여러 마리가 한 곳에 있어서 늘 먹이에 대해 경쟁을 해야만 뭘 줘도 잘 먹고 소위 말하는 미친 듯이 먹는다는 먹방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초보분들에게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또 여러 마리를 키울 여력도 되지 않기에 특히 초보들은 먹이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먹이 고르는 조건은 먹이 반응이 좋은 걸 선택해라입니다. 대부분 먹이 추천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성분을 먹여야 한다, 뭐가 좋으니 이 성분이 들어간 것은 꼭 먹여야 한다 등등의 추천을 많이들 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제 기준의 첫 번째는 바로 잘 먹어야 한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 좋은 영양분이라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잘 먹어야 체력도 만들고 몸도 만들 수 있겠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잘 먹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먹이를 잘 먹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야 여러 가지를 구비해 놓고 조금씩 먹여보면서 반응을 살피라고 하는 게 사전적 답이겠지만 실제로는 초보분들이 여러 가지를 구비해 놓고 이것저것을 먹여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실패 없는 몇 가지를 추천합니다. 먼저 테트라 비트입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베스트 사료입니다. 이 사료 잘 안 먹는 열대어 못 봤고 이 사료로 실패했다는 분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가격도 착하기 때문에 무조건 순위로 추천하는 먹이입니다. 하지만 테트라 비트 같은 경우는 입자가 굵은 편이기에 성어가 먹기에도 조금 커서 열대어가 한 입에 먹기에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사이즈별로 갈아놓고 급여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사료로는 테트라민입니다. 테트라 비트는 침강성, 즉 물에 가라앉는 성질이라 구피처럼 떠있는 먹이를 좋아하는 류에게는 먹기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 테트라민 같은 경우는 낙엽 형태의 부상성, 즉 물에 뜨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좀 더 먹기에 편합니다. 또 비트는 입자가 굵어서 부셔서 먹여야 하지만 테트라민 같은 경우는 성어부터 치어까지 물 위에 떠있는 걸 조금씩 뜯어먹는 형태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료로는 러브라바입니다. 일명 양어장 사료라고 불리우는 사료로서 정말 잘 먹는 사료 중 하나입니다. 부상성도 있고 침강성도 있는 딱 중간의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준다면 물 위에 떠 있을 동안 다 먹일 수 있는 먹이라 구피류에게 먹이기에 편합니다. 이 사료를 주는 방법은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그러니까 한 번 주고 몇 시간 후에 주는 게 아니라 한 번 줄 때 조금씩 나눠서 넣어주고 다 먹으면 또 주고 하는 방식으로 양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바로 물 관리 때문입니다. 대부분 열대어에 실패하는 분들은 물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그게 먹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질문하시겠지만 먹이를 열대어가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줘서 바닥재 사이에 들어가거나 너무 많이 먹어서 배변을 많이 하거나 해서 물이 더 빨리 오염이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먹이만 줘서 물을 흐리는 행동을 초보들은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흐리지 않고 바닥재 사이에 들어가서 부패하지 않을 만큼만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요령으로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주면서 땅에 떨어지는 걸 보고 자기 물고기의 용량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테트라 비트나 테트라민 같은 사료부보다는 이러한 형태의 먹이가 훨씬 체크하고 판단하기가 쉬워 특히 초보분들에게 추천하는 먹이입니다. 그럼 반대로 주면 줄수록 물을 흐리는 류의 먹이는 어떤 걸까요? 특정 상품을 거론하지는 않고 가루로 된 먹이, 그러니깐 알테미아류의 먹이는 입자가 너무 가늘고 곱기 때문에
열대어가 다 먹기에도 부담스럽고 또 먹고 남는 먹이가 여과기나 바닥재 사이에 잘 들어가기 때문에 치어에게는 너무 좋은 사료이나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먹이류입니다. 사실 이렇게 몇 가지의 먹이를 추천하기는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물고기가 잘 먹는 먹이는 실제 먹여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가 답입니다. 그래도 위에 열거한 먹이들은 그나마 실패하지 않을 가망성이 많은 먹이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여러 가지를 먹여보고 직접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힘들다면 한 번쯤은 먹여보시는 걸 추천하는 정도입니다. 그럼 절대 실패하지 않는 먹이는 없는 걸까요? 있지요. 분명 있습니다. 바로 생먹이류가 그렇습니다. 생먹이는 절대 어떤 열대어도 무조건 잘 먹습니다. 이런 류의 먹이를 먹지 않는다면 오늘 내일 용궁갈 상태의 물고기로 판단해도 됩니다. 무조건 잘 먹는다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먹이, 특히 브라인 쉬림프, 물벼룩, 실지렁이, 그린다럼 등 대표적인 생먹이는 잘 먹고 고단백의 영양분을 가지고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번거로움입니다. 브라인 같은 경우는 매일 부화를 시키고 분리하고 세척하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열대어의 주인으로서의 물생활이 아니라 열대어의 집사로서의 물생활을 하게 하는 주범이 되고 또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지렁이는 자체 병균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세척과 검역을 하지 못한다면 열대어를 떼죽음에 이르게 하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린다럼은 그나마 실지렁이에 비해 안전하고 브라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집에서 벌레를 키워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일반인이 접하기 쉽지 않고 또 요즘은 법에 의해서 개인이 구할 수도 인터넷에서 팔지도 않기에 쉽게 키울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생먹이들은 냉동으로 파는 게 있기는 하지만 냉동일 때는 생먹이에 비해 영양소의 파괴가 심하기 때문에 생먹이를 먹이는 목적이 상실되기도 하니 쉽게 추천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영양식 정도로 냉동을 이용하는 것 정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열대어 사료 고르는 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사료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집 열대어가 잘 먹는 게 중요하니 처음부터 큰 용량의 사료를 구입하지 마시고 작은 용량의 사료들을 구비해서 우리 집 구피에게 맞는 먹이를 찾아보시고 정말 잘 먹는 먹이 딱 한 가지만 먹이지 마시고 최소한 2-3가지 이상을 섞어서 먹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사료마다 부족한 영양 성분을 서로 보충해 줄 수 있으니 잘 먹는다고 매일 한 가지만 먹여서 영양 부족으로 만들지 마시고 건강한 열대어를 키워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먹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럼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한 물생활 하세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기분 좋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셔서 최신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물생활 하세요.